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세계전쟁사 산책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제정로마가 망해갈 즈음에 유럽을 휩쓴 훈족의 무시무시한 정복자 아틸라에 얽힌 이야기와 그가 남긴 유산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광활한 평원을 가로질러 유럽으로 몰려든 훈족의 무시무시한 정복자였던 아틸라는 5세기경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기에 동유럽 북부의 넓은 지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는 신의 채찍, 즉 신이 타락한 인류를 징벌하러 보낸 채찍이라 불릴 정도로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를 공포에 떨게 했는데, 그의 일대기와 평가는 18세기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흥망사에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은 훈족이 고트족의 일파인 동고트족을 급습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요. 고트족은 게르만 민족의 일파로서 원래 스칸디나비아 남부에 거주했는데 2세기 후반에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소아시아 지방과 발칸반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자 로마는 오늘날의 루마니아에 해당하는 다뉴브강 건너편의 다키아 지방을 고트족에게 내어주고 그들을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방어하는 번병으로 삼았지요. 그리하여 고트족은 다뉴브강을 경계로 로마와 인접하여 정착하게 되었는데, 다뉴브강 유역인 다키아 지방의 터를 잡은 고트족을 서고트족, 동쪽에 우크라이나에 정착한 고트족을 동고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리적으로 로마와 인접한 고트족은 로마로부터 영향을 받아 다른 게르만 민족에 비해서 발전된 문화와 안정된 통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로마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로마와 평화롭게 공존을 이어가게 되었지요. 그러던 차에 먼 동쪽에서 폭풍의 회오리가 몰아쳐 왔습니다. 370년 바람같이 나타난 훈족과 우크라이나 지방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동고트족이 격돌했으나 결과는 훈족의 압도적인 승리였으며 동고트족은 정착지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같이 나타난 훈족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한나라의 공격에서 살아남은 북흉노족의 일부가 먼 서쪽인 유럽으로 달아나 훈족이 되었으며, 그 후 200여 년에 걸쳐 세력을 확대한 훈족이 우크라이나 평원에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고트족을 몰아내고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이동한 훈족은 흑해로 흘러들어가는 드네프르강 연안에 모여 살았지요. 드네프르강 연안에는 풀이 잘 자랐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유라시아 대륙을 떠돌던 훈족은 약속의 땅을 찾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호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뭄이 들면서 초원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훈족은 풀을 찾아 다시 드네프르강을 건너 이동했으며, 이 훈족에게 밀린 동고트족은 서쪽으로 이동해 다키아 지방에 정착하고 있던 서고트족을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서고트족 역시 서쪽으로 이동해서 다뉴브강을 건너 로마 제국의 영내로 밀려 들어오게 되었지요. 이것이 이른바 훈족의 서진에 의해 연쇄적으로 촉발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었습니다. 한편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방대해진 로마 제국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제국을 동과 서로 나누고 부황제에게 영토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어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으로 옮기고 비잔틴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개칭했지요. 이후 38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영내로 몰려들어온 서고트족을 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시민만으로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었던 로마와 안정적인 생계 수단이 필요했던 서고트족의 타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본격적으로 서고트족을 용병으로 받아들이자 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제국의 멸망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후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으면서 제국을 분할하여 그의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동로마 제국과 로마를 수도로 하는 서로마 제국으로 분할된 것이지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황후는 서로마 제국에서 먼저 시작되었으니 로마 제국의 용병이 되어 야금야금 힘을 기른 서고트족의 왕 알라릭이 410년에 창끝을 돌려 로마로 쳐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로마가 당장 망하지는 않았지만 제국의 심장부가 게르만족에게 유린당하는 치욕을 겪었으며 머지않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전주국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6년 뒤인 476년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게르만 왕국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얼마 전인 434년, 훈족의 아틸라라는 영걸이 등장하면서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아틸라는 훈족을 지배하던 삼촌 루아가 죽자 그의 형 블레다와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블레다가 실질적인 왕이었고 아틸라는 2인자였다고 합니다. 443년, 블레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자 아틸라는 훈족의 유일한 왕이 되는데, 블레다의 죽음은 사냥 도중 사고로 인한 죽음이라는 설과 아틸라가 암살했다는 설이 있으나 후자가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45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를 이은 동로마 제국의 마르키아누스 황제가 아틸라에게 공물을 바칠 것을 거부하자 아틸라는 막강한 기병 부대의 말머리를 콘스탄티노플로 돌렸습니다. 무자비한 공격력으로 동로마 제국을 휩쓴 아틸라의 군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고향인 나이서스를 지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등 동로마 제국의 수많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겁을 먹은 동로마로부터는 평화를 파는 대가로 막대한 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서로마 제국 발렌티니아누스 3세의 누이 호노리아 공주가 아틸라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이 청혼은 동생을 황제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콘스탄티노폴의 궁전에 감금당하고 있던 호노리아 공주가 아틸라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었지요. 아틸라는 호노리아 공주의 청혼에 즉각 응하고 결혼지참금으로 서로마의 반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서로마 제국은 아틸라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즉각 거절하였지요. 짐작하였겠지만 아틸라가 거절당할 줄 알면서 무리한 지참금을 요구한 것은 서로마 제국 침공의 명분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로마 응징에 나선 아틸라는 451년 군대를 이끌고 갈리아까지 진격하여 마침내는 오를레안까지 나아갔습니다. 훈족이 날쌘 기동력과 용맹함으로 서로마와 게르만족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어 상황이 급박해지자 서로마 제국은 서고트족 및 프랑크족과 혼성부대를 편성해서 훈족에 대항했습니다. 이때 서로마 제국의 장군 아에티우스가 샹파뉴 지방의 카탈라우니움 전투에서 아틸라를 격퇴하면서 서로마 제국은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아틸라가 이 전투에서 패한 것은 요새화된 로마의 도시들을 공략하느라 보급품을 소진한 상태에서 아에티우스가 기동예비대를 이끌고 와 아틸라를 협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틸라는 452년에 이루어진 2차 이탈리아 원정에서 결국 서로마의 발렌티니아누스 3세 황제를 수도 라벤나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알프스를 통해 이탈리아로 진격해오는 아틸라를 서로마 제국의 장군 아에티우스가 수수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큄레이아를 비롯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가 털끝 하나 남지 않고 파괴당했습니다. 괴멸 직전에 이른 서로마는 아틸라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주고 강화를 제안했고, 아틸라는 이를 받아들여 퇴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아틸라는 453년 새로 얻은 여자 일디코와 결혼식을 치른 날 밤에 사망합니다. 사인에 대한 추측이 무성했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틸라가 죽은 후 세 아들 간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 454년 네다우 전투에서 게르만족 연합군에게 패했으며, 이후 겨우 버티던 훈제국은 468년에 붕괴하였습니다. 이어서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훈제국의 영역 내에 많은 게르만족의 국가들이 세워졌지요. 동고트족은 훈제국의 근거지였던 헝가리 지방을 차지하고 이탈리아로 내려와 동고트 왕국을 세우고 라벤나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북갈리아에는 프랑크 왕국이, 론강 유역에는 부르군도 왕국이, 남프랑스와 에스파냐에는 반달 왕국이 세워졌지만 프랑크 왕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명했습니다. 아틸라는 434년부터 죽을 때까지 19년 정도 유럽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으며, 그의 제국은 중유럽부터 흑해, 그리고 다뉴브 강부터 발트해까지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아틸라의 제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곧 붕괴되어 소멸했으며 의미 있는 유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틸라가 어디에 묻혔는지도 알려진 바가 없지요. 내장에 참여했던 자들이 모두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록에 아틸라가 금발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가 훈족과 게르만족의 혼혈이었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틸라의 명성과 그에 대한 공포는 전 유럽에 확산되었습니다. 그가 휩쓸고 다닌 유럽의 모든 지역에서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수많은 전설이 생겨났으며, 이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틸라는 고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전설집인 사가에서 중요한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작곡한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에서는 훈족의 왕 에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거의 대부분의 문학작품에서는 중세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아틸라는 잔인한 야만족 왕으로만 묘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0세기에 헝가리의 아르파드 왕조를 세운 아르파드 대공은 스스로 자신이 아틸라의 혈통임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또 12세기까지 헝가리의 대법원은 헝가리 민족의 조상이 훈족이라고 공식으로 인정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헝가리 민족의 훈족 기원설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주장으로서 헝가리 민족은 훈족의 일파인 마자르족의 후예라는 것이 오늘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헝가리와 튀르키예에서 아틸라는 남자들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며 헝가리에서는 여러 지명의 아틸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는 아틸라 스트리트라고 이름 붙여진 도로가 10개나 있으며 그중 하나는 부다페스트성 뒤를 지나가는 주요 도로입니다. 1974년 튀르키예 군대가 사이프러스를 침공하였을 때의 작전명이 아틸라 계획이었습니다. 또 주세페 베르디는 아틸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1846년 오페라 아틸라를 발표했지요. 아틸라를 주인공으로 하는 여러 영화가 제작되었지만 대표적인 영화로 1954년에 유니버설 영화사회에 제작된 이교도의 신호를 들 수 있으며 이 영화에서 잭 팔란스가 아틸라 역을 맡았습니다. 서구인에게 아틸라는 지금까지도 공포심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또한 유럽의 여러 기록에는 아틸라를 악의적으로 묘사하여 왜곡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수한 이민족이 유럽을 침략했지만 아틸라가 이끌었던 훈족만큼 공포를 가져다준 이민족은 징기스칸의 몽골족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서구의 온갖 편견과 날조에도 불구하고 아틸라는 단순히 무지몽매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군대와 자기가 상대할 적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당근과 채찍으로 부하를 강력히 통제해서 수적으로 열세인 훈족의 전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 로마의 군사기술과 군사제도를 받아들이고 훈족의 전투 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전술을 창안해서 전력을 보강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황금과 사치, 향락을 멀리할 정도로 강한 절제력이 있었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위대함은 흩어져 살던 유목민족에 지나지 않던 훈족을 통합하고 단결시켜 거대한 국가로 키워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로마가 망해가던 혼란기의 유럽에 바람처럼 나타나 바람처럼 사라져간 훈족의 영웅 아틸라의 이야기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